안녕하세요. 치과교정과 전문의가 해주는 치아교정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오늘부터 방송을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예바 이형철입니다. 저는요, 치과교정과 전문의거든요. 근데 이런 전문의에 대한 생각이나 상식이 없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애써 정말 노력해서 땄던 저희 치과 전문의들이 전문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 속이 상해요. 그래서 치과 전문의에 대한 이야기를부터 해서 풀어 가보려고 합니다. 자, 치과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들을 거쳐야 돼요. 보통은 치과대학에 들어가죠. 예과, 본과가 있는 시스템으로 본다면 예과 2년, 저희 때는 2년이었는데 요즘은 3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예과 3년, 그리고 본과 4년을 거치고 나면 치과대학을 졸업을 하게 됩니다. 치과대학 졸업을 하면요, 바로 치과의사 면허 시험을 칠 자격이 주어지고요. 그러면 그 치과의사 시험을 통과하면 그때부터는 치과의사인 거예요. 치과의사들은요, 치과의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진료 영역에 대한 진료를 다 한다 하더라도 불법이 아니고 법의 보호를 받는 진료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치과대학 졸업한다고 해서 모든 진료를 다 자연스럽고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볼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이라고 하는 어떤 수련 과정들이 있는 거죠. 대학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특별한 과목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 더 연마를 하고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하고 하는 과정을 우리는 수련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 저희 수련 받을 때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인턴이 없어지면 어, 실종 신고를 하는 게 아니래요. 분실 신고를 하는 거지. 그래서 저희는 뭐 인턴 때, 뭐 레지던트 때 그냥 사람 취급 못 받으면서 물건 취급 받으면서 그렇게 힘든 세월을 거쳐가면서 우리는 전문의 자격을 위한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갔던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에 있어서는 전문의라는 자격증을 내세우고 저희끼리는 엄청 자랑스럽고 힘든 과정을 거쳐서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끼리는 굉장히 인정하고 있는 어떤 그 부분이 있는데 일반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고 인지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억울해요. 억울해서 일단 이 이야기부터 해보고 다음 이야기들을 더 풀어볼까 합니다. 일단 전문의에 대한 것부터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전문이라는 단어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어떤 용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총 이렇게 세 개로 나뉘거든요. 면허증을 가진 사람들이죠. 로서 그러니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무조건 전문의는 아닌 거죠. 전문의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이라는 게 수련기관으로 인정받은 병원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병원이 그냥 대학병원이라 생각하시면 되죠. 대학병원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수련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즉 치과대학이나 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의사 면허증, 치과의사 면허증, 한의사 면허증을 위한 국가고시를 칠 자격이 주어진다면 전문의 자격을 위한 시험은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다 거쳐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전문의 시험을 통과를 해야 전문의 자격증이 주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전문의 자격, 전문의인 사람만이 자신의 전문감을 표시할 수가 있어요. 치과 전문의는요, 2008년도에 첫 치과 전문의가 배출됐어요. 그러면 의과 전문의는요? 제가 의과 의사가 아니라서 그냥 치과 의사라서 의사의 역사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아주 오래 전부터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전문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치과 전문의 제도는요, 2008년도에 전문의가 배출됩니다. 연도수는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모든 걸 막 살펴보고 한 건 아니니까 제 기억 속으로. 그리고 2018년도에 있잖아요. 치과 전문의가 소급 적용돼. 2008년도에 이제 첫 전문의들이 나왔잖아요. 2008년도에 그러니까 레지던트를 마치는 후배들이 첫 전문의 시험을 치게 되는 거예요. 치게 되었는데 그럼 그 전에 레지던트 과정을 거쳤던 선배들은 억울하잖아요. 힘들게 인턴 레지던트 수련 과정을 다 거치고 충분히 전문의가 될 수 있는 지식과 기술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교육을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문의 시험조차 칠 수 있는 자격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헌법소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 그래 예전에 수련받았던 너희들도 시험 칠 자격 줄게 해가지고 2018년도에 있잖아요. 예전에 수련받았던 사람들 모두 시험 칠 자격을 부여했어요. 그래서 저도 2018년도에 치과교정과 전문의 시험을 쳤고요. 그때 합격을 해서 저도 전문의 자격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치과가요. 의과대학의 혹은 의과의 한 과목이 아니에요. 의과대학이 있죠. 치과대학이 있잖아요. 따로 있잖아요. 한의과대학은 따로 있어요. 이 세 개는 따로따로예요. 의과의 한 과목 중에 치과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단 그거부터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과 전문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그래야 치과 전문의가 이런 의미구나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적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의과 전문의 종류가 다 못 적었어요. 저도 다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기타 등등인데요. 뭐 안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예방의학과 등등등의 많은 과들이 있잖아요. 이런 한 과목들을 전문 과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 맨 앞에 안과를 예를 든다면 의과 대학을 졸업하죠. 의과 대학을 졸업하면 수련 과정을 거치게 돼요. 수련 지정병원에서 인턴 1년, 보통 레지던트는 의과에서는 4년이거든요. 각 과마다 조금 틀려요. 1년 3년인데 곳도 있고요. 1년 4년인데도 있고요. 1년 5년인데도 있고요. 각 과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자, 1년, 4년의 어떤 레지던트 과정까지 다 거쳐요. 그러면 레지던트 말년차 때 수련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전문의 시험을 칠 자격이 주어지고요. 그러면 거기에 관한 전문의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하면 전문의라는 자격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면허증을 먼저 취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련 과정을 거치고요. 그 다음에 전문의 시험을 쳐서 전문의가 되는 거죠. 의과에 있는 이런 어떤 전문 과목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태어나기 전 그리고 대부분의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익숙한 거예요. 000 안과의원, 안과병원, 신경외과 의원, 소아과 의원 이런 것들 굉장히 우리는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게 생활이에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게 뭔지 알아요. 그런데 치과 내에도 이런 전문 과목이 있고요. 각 전문 과목별로 수련 과정을 거쳐서 그 전문 과목에 대한 진료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그런 제도가 시행된 지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그냥 치과는 치과다. 치과 가면 치과의 모든 진료를 다 해야 된다는 인식들이 많아요. 치과 전문의 볼까요? 치과 전문의는 좀 간단해요. 의과 전문의에 비해서. 그냥 11개 뿐이에요. 11개. 전문 과목에 대한 요 이름 있죠. 이름도 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저희 마음대로 못 바꿔요. 그냥 저도 제가 지금 전문하고 있는 과목, 치과 교정과 과목을 그냥 교정과라고 부르고 싶어요. 교정과.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치과 교정과로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 이 교정이라는 이런 단어가 치과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고 여러 분야에서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저렇게 만든 것 같아요.
일단 치과 교정과, 예방치과, 구강암면외과, 구강병리과, 영상치의학과, 치과보철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통합치의학과, 소아치과 이렇게 치과의 전문 과목들은 나누어져 있어요. 자, 앞쪽에서 그 법에서 뭐라 했냐면 전문의들은 전문 과목을 표방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문 과목을 표방할 수 있다라는 건 간판에도 적을 수 있고요. 병원명도 그렇게 적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걸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저희 병원의 이름이란 말이죠. 예바는요, 저희 병원의 이름이에요. 병원명. 그리고 중간에 있는 치과 교정과는요, 전문 과목 표시예요. 그리고 맨 뒤에 치과 의원은요, 의료종별 표시예요. 이렇게 이름을 적도록 법에서 정해놨어요. 이름 적고요, 중간에 전문 과목 적고요, 맨 마지막에 의료종별 적고요. 이렇게 적어야 돼요. 자, 이렇게 이름을 제가 정해놓고 나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치과가 두 번이나 들어갔느냐, 이름 복잡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중간에 치과 하나 빼라, 그런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뺄 수가 없어요. 이게 정식 저희 병원의 명칭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의과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000 성형외과 의원이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느냐? 000은 이 성형외과 이름이 될 거고, 성형외과는 이 병원에서 전문으로 보고 있는 전문 과목을 의미하는 거고, 의원은 의료종별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의료종별 총 3가지가 있어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이렇게 3가지가 있거든요. 의원급에서 의원급 위에는 또 병원급이 있어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이렇게 또 나눌 수도 있는데 일단 의원급에서만 생각을 할게요. 동네 병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게 의원급이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구성되어 있단 말이죠. 이름, 전문과목, 그리고 의료종별 이런 식으로 나눈단 말이죠. 의료종별은 의원에서 근무하시는 대표원장님은 의상고고, 치과의원은 치과의상고고, 한의원은 한의사 면허증을 가지신 분이 그 병원을 개설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전문 과목이 들어있다면 그 병원의 대표원장님은 저 전문 과목의 전문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전문의가 아니면 저렇게 표시 못 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그거 있죠. 전문의라고 했는데 우리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좀 구별을 좀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전문 과목하고요, 진료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전문 과목은요, 전문의인 내가, 전문의인 대표원장님이 전공했던 그 과목. 저는 치과교정과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서 치과교정과 전문의 시험을 통과를 해서 전문의 자격을 땄잖아요. 그러면 저의 전문 과목은 치과교정과예요. 그런데요, 저희 병원에도 진료 과목이 있어요. 제가 치과교정과 전문의라서 치과교정 진료를 보고 있지만 치과교정 진료를 보다 보니까 교정장치 때문에 구석구석 치아를 닦거나 하는 일들이 너무나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예방치의학이라는 어떤 또 전문 과목이 있어요. 예방치의학, 예방치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 예방치과 과목을 저는 진료 과목으로 들여서 진료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희 전문 과목은 치과 교정과고요. 진료 과목은 예방치과인 거죠. 무슨 의미인 줄 아시겠어요? 진료 과목은요, 그냥 의사 혹은 치과의사 면허를 가지고 진료할 수 있는 과목 중에 제가 진료하고 싶은 과목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냥 전문의와 관련이 없어요. 진료 과목은. 이해가 되셨죠? 자, 이런 것들을 알고 길을 가면서 간판들을 보면 저게 저런 식으로 된 간판이구나 이해를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길 가면 이런 간판들이 있어요. 000 의원. 중간에 이 글자는 보통 작게 적더라고요. 진료 과목, 성형외과. 그럼 사람들은요, 이 간판을 보고 000 성형외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거 000 성형외과가 아니에요. 000 의원이 병원명이에요. 000 의원이. 000은 병원명, 의원은 의료종별이라 했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있는 전문가만 표시를 하지 않은 병원명이에요. 그리고 나는 진료과목은 성형외과만 보겠다라는 거죠. 이런 간판은 의사 면허를 가졌다면 다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이에요. 자, 성형외과 전문의가 과연 저렇게 간판을 적을까요? 성형외과 전문의 저렇게 안 적어요. 000 성형외과 의원으로 적지. 자기가 전문의 표방을 할 수 있는데 저렇게 어렵게 적을 이유가 없죠. 그러면 이런 간판을 가진 병원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 선생님이 경영하는 성형외과 과목만 보는 의원인 거죠. 자, 가끔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면 아니에요. 원장님 그 병원에요. 전문의 선생님이 봐요. 진료를. 저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000 의원 진료과목 성형외과 이 간판을 가진 병원의 대표 원장님이 전문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고요. 내과 전문의,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이 내과나 산부인과를 전문으로 했지만, 전공을 했지만 그 과목보다는 나는 성형외과 진료가 더 하고 싶어 라고 해서 병원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죠. 전문의가 진료합니다. 전문의이긴 한데요.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고 내과 전문의일 수가 있는 거죠. 산부인과 전문의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의라고 말하는 게 틀린 건 아니잖아요.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라서 그렇지. 그런 것들을 말의 어떤 말장난인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구별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 설명이 긴 이유는 저는 치과 교정과 전문이고 치과 교정과 전문의로서 좀 인정을 받고 싶고 전문의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고 왜 저희 병원의 이름이 저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지를 설명하고 싶어서 이렇게 오늘의 설명이 조금 깁니다. 또 예를 한번 더 들어볼게요. 이런 거 있죠. 이런 간판들이 아마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000 비뇨의학과 의원, 진료과목 피부과. 000이 의원명, 비뇨의학과가 전문과목 표시, 의원이 의료종별이죠. 저게 이제 간판인 거고 뒤쪽에 진료과목이라는 거는 저는 비뇨의학과 전문의인데요. 그냥 피부과 진료도 함께 하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예요. 저희 병원에 빗대면 저는 치과 교정과 전문의인데요. 예방치과를 함께 진료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진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인 거죠. 어제 또 길을 가다 보니까 이런 간판이 하나 있더라고요. 000 병원이에요. 병원인데 전문 과목은요. 정형외과, 신경외과, 내과고요. 진료 과목은요. 산부인과, 피부과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의원급이 아니고 조금 더 한 단계 위에인 병원급인데 이 병원 안에 정형외과 전문의, 신경외과 전문의, 내과 전문의가 진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전문의 선생님이 산부인과, 피부과의 진료 과목을 볼지는 모르겠어요. 볼지는 모르지만 산부인과, 피부과 진료도 함께 하고 있는 병원이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전문의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내과 전문의만 있는 거죠.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보면 또 헷갈리는 거 하나 있어요. 000 남성 의원 뭐 이런 어떤 간판 표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표시는요. 전문 과목 표시가 있는 걸까요? 남성이라는 전문 과목이 있나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건 뭐냐? 000 남성이 이 병원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의원은 의료종별이고 전문 과목 표시를 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병원, 이 000 남성 의원의 원장님은 비뇨의학과 전문의일까요? 아닐까요? 알 수 없어요. 들어가서 전문의 자격증 확인해 보셔야 돼요. 비뇨의학과 전문의 아니신 분도 이렇게 병원명 표시할 수 있어요. 왜? 전문가목 표방이 없는 병원명이니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를 제가
정리를 좀 하자면, 저는 예바 이영철은 치과교정과 전문의입니다. 정식의 수련 과정을 거치고 치과교정과 시험을 거쳐서 전문의 자격증을 얻은 사람이고요. 치과교정과 전문의라는 의미는 치과 내에 치과교정과라는 전문 과목에 대한 전문가라는 국가에서 지정한 어떤 자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의에 대한 의미 오늘 좀 이해하셨나요?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어떤 치과 지식과 치아 교정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저는 예바 이영철입니다. 치과 교정과 전문이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